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님 김강주입니다. 오늘은 돈 파는 가게 정문적답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들을 해 오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비슷한 질문을 가진 분들이 많은 도움 또 이해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을 팔고 분양받는 것이 좋을까요? 요즘 분양받는 아파트 가격이 기존 가격, 주택 가격보다 훨씬 싸죠. 그래서 로또 분양이라는 말이 그냥 보통 명사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무엇이 특이한지 이따가 같이 한번 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런 분들 많습니다. 집을 팔고 나니 2배로 올랐어요. 모든 거래는 상대방이 있죠. 집을 싸게 샀더니 나중에 크게 올랐더라 라는 분이 있다면 그 집을 판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팔고 나니 2배로 올랐어요. 상당히 안타깝죠, 그죠? 상당히 후회스럽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는 분들이 또 다른 선택을 하는, 다른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요, 연금보험 1억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어떤 질문이냐 하면 우리가 보험회사에 연금보험을 많이 가입하죠. 그런데 받을 때, 연금을 지급받을 때가 다가오면서 내가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매월 연금으로 그게 궁금하죠.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보험회사 콜센터에 원래 기대했던, 예상했던 돈보다 적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돈으로 앞으로 몇십 년의 연금 생활을 할까라고 생각했더니 상당히 조금 깝깝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연금보험 1억을 해약해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돈 파는 가게 정문적답 지금부터 함께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집을 팔고 분양받는 것이 좋을까요? 분양받는 것이 당연히 좋죠. 우리가 로또 분양이니까.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합니다. 집이 2채나 있어요. 집이 2채나 있는데 가족분 중에 이 특별 분양을 받을 자격이 생긴 거예요. 특공, 이른바. 이제 특공을 받으려면 무주택자야 되죠. 가족 구성원들이. 그래서 이 지금 두 채나 있는 집을 팔고 이 특공을 받는 것이 좋을까? 자,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있는 거죠. 지금 집을 팔고 나서 아까 이제 다른 분의 질문처럼 팔고 나서 오르지 않을까? 또 지금 팔면 양도 차익, 그죠? 양도세가 좀 많죠. 양도세도 좀 아까운 거죠. 집값은 올랐지만 또 분양을 받았는데 실제 입주할 때까지는 세월이 좀 몇 년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는 동안에 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등등의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긴 거죠. 자, 이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면 해결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습니다. 욕심이 많을수록 생각도 복잡해지고, 생각도 복잡해지면 인생도 복잡해집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이 욕심이 많다는 것을 뭐 탓하거나 뭐 비난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에 살면서 많은 기회들이 이분처럼 정말 특공으로 분양 아파트를 당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 큰 기회죠. 그런 것이 눈앞에 턱 나타나면 누구나 욕심이 생길 수 있죠. 저라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 욕심이 많아진다, 욕심이 생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누구나 눈앞에 욕심, 자본주의에서 어떤 기회가 곧 욕심인 거죠. 늘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죠? 욕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인 거죠. 욕심은 항상 생길 수 있다. 저라도 생길 수 있는데 이 욕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욕심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습관화돼 버리면 그때 정말 되돌리기 힘든
그런 잘못된 일들이 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제 생각에는 어떤 이런 좀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갈등이 많아지고 이제 선택의 기회가 많아진 거죠. 이렇게 생겼을 때는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죠. 집을 팔았더니 팔고 나서 그 집은 떨어지고 내가 다시 산 집은 오르고 또 세금도 요행이 아주 절약해서 낼 수 있고 이런 모든 조건을 다 내가 다 가지려고 하면 상당히 힘든 선택을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또 후회스러운 일들도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준을 가져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살아갈 동안에 필요한 돈이 얼마일까? 즉, 우리가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쓰고 돌아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는 욕심 관리를 어떻게 하냐? 앞으로 내가 살아갈 동안에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할까? 주먹구구라도 대략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지금 그 기준으로 내가 생각해 본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돈의 규모를 기준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생긴 기회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즉, 우선순위를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 집을 팔고 또 새롭게 분양을 받는 것 자체는 기회이지만 지금 팔면 양도세가 많아질 것이고 또 안 팔고 시간을 계속 이제 장기 보유로 가면 그만큼 또 양도세는 줄어들 것이고 또 2주택이라는 것이 조금 핸디캡이긴 합니다만 또 반대로 지금 팔아서 양도세는 조금 많이 부담하지만 특별 분양을 통해서 싸게 공급받고 또 그것이 오르면 또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이런 등등을 생각할 때 그렇게만 생각하면 선택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그 돈의 규모를 먼저 생각하시고 1번의 선택 또는 2번의 선택 또는 다른 3번의 선택을 몇 가지로 만들어 보고 그랬을 때 내가 필요한 돈과 어떤 차이가 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가장 근접한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뭐 욕심은 자본주의에서 항상 생깁니다. 이게 뭐 비난받을 대상은 전혀 아닙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어쨌든 이게 정서적으로 습관화돼 버리면 생각도 인생도 복잡해진다. 특히 이제 부동산은 한번 선택을 하면 장기간 오랫동안 또 가져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후회도 잘못 선택을 했을 때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집을 팔고 나니 두 배로 올랐어요. 이런 분들 참 많습니다. 그죠? 많이 올라서 웃는 분들도 있지만 팔고 나니 이렇게 많이 올라서 또 후회스러운 분들도 많은 거죠. 자, 이분의 경우에는 5억짜리 빌라를 팔았는데 지금 한 10억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또 지금 집이 없어요. 전세를 살고 있죠. 내 집을 살려고 보니까 10억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 집을 살려고, 옛날 규모의 집을 살려고 해도. 그러면 참 후회스럽고 왜 내가 바보짓을 했나, 그런 바보짓을 했나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과 통화를 해보니까 또 다른 좋은 일도 있었더라고요. 삼성전자를 지난해 8월 달, 그러니까 6만 원이 되기 전에 샀는데 지금 많이 올랐죠. 50%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2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뭐 3억 가까이 된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1억 가까이를 현재 벌었지만 집은 기회 손실 무려 5억을 잃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기회 손실. 그러다 보니까 5 빼기 1 하면 그래도 여전히 집 때문에 상실감이 훨씬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분이. 지금이라도 갭 투자로 집을 사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이라도 갭 투자로 집을 사야 할까요? 하고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집을 싸게 팔았다라는 그 후에 결과적으로 왜 내가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 자괴감 때문이죠. 그 상실감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갭 투자라도 해서 집을 살까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갭 투자라는 것 자체가 빚을 넣는 거죠. 또 갭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예를 들면 지금 5억에 팔았는데 10억이 됐잖아요. 최소한 그 가격 이상의 집을 사겠다는 의지,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 뭐 은행빚도 얻을 수도 있고, 그런 등등으로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은 한번 뭐 매매를 하면 상당히 최소 수년 동안은 계속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는 동안에 이분이 기대하는 대로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이 기대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는다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죠? 더 힘들겠죠. 5억 원을 그때 팔았다. 너무 지나고 보니까 싸게 팔았다라는 그 후회보다도 오히려 이 갭 투자를 해서 이 상황이 또 좋지 않으면 그 후회보다 더 큰 후회에 시달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분은 그 5억을 값싸게 팔았다라는 걸 생각하면 잠을 이루기 힘들다. 저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만약 갭 투자까지 잘못되면 정말 너무 인생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 또 코로나 때문에 돈 많이 썼죠.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쓴 돈은 갚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세금으로. 그랬을 때 1순위는 뭐죠? 세금을 거두기 위한 1순위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죠? 뭐 겉보기에 일단 부자하지 않습니까? 그 속은 아무도 모르죠. 뭐 부채를 안고 또 심지어 갭 투자를 했는지, 내 돈이 얼마 안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순자산은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집을 가진 사람,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세금 가장 첫 번째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수가 동의하거든요. 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정책은 조만간 바뀌기 힘들겠죠. 조만간 바뀌기 힘들고 오히려 강화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더 위험한 거죠. 제가 이분께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떠난 애인을 못 버리면 새 애인은 안 옵니다. 뭐 자리가 있어야 오죠. 자, 이때 이제 떠난 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감이죠. 상실감. 보내줘야 돼요. 이 떠난 애인을 빨리 버려야지. 그래야 새 애인, 즉 행운, 새로운 운이 나한테 옵니다. 이 행운이라는 것도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한테 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않지만. 그래서 내 마음 또 내 삶의 이 태도를 항상 편안하게 만들어 두면 없던 행운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록 생각해보면 참 후회만큼이지만, 또 반대로 삼성전자 투자해서 또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50% 가까이. 또 이미 집을 팔아버린 것은 이미 끝난 일이에요. 즉 떠난 애인, 잘못된 선택, 떠난 애인. 그것은 다 빨리 버려버려야 새로운 기회. 또 이분은 또 50대 한 중반 정도 되셨는데, 자칫하면 아까 이제 뭐 갭 투자해서 집을 산다 이렇게 잘못 선택을 하면 60세가 훌쩍 넘기까지 상당히 마음으로 고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몇십 년 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 상태, 마음밭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두냐에 따라서 새로운 행운, 새로운 기운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후회한다고 될 일이 아니니까 떠난 애인 빨리 잊어버리시고 새 애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돈 파는 가게 정문적답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머니 슈퍼마켓 채널에서 1대1 채팅창 이용하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